안녕하세요, 황금대주입니다. 안녕하십니까, 임장마신입니다.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죠?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간단히 소개해드려보면 어떨까 싶어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. 저희 첫 번째 프로젝트, 논현동 학동역 인근의 프로젝트가 나갔을 것 같고, 오늘은 저희가 또 언주역 인근에 지금 한참 재밌게 시행하고 있는 그 사이트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.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도 있고, 요즘 뭐 강남에 이제 신축하는 뭐 케이스들, 이런 프로젝트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신 것 같아서 저희가 유튜브로 한번 좀 정리를 해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선 여기는 9호선 언주역 역세권에 있는 논현동 토지고, 토지 크기는 74평입니다. 이걸 저희가 얼마에 샀죠? 우리가 이제 54억에 샀죠. 54억이면 평당가가 약 7천만 원 초반대 이렇게 되는 거고, 코너 부지라서 굉장히 매력 있는 가격에 샀다,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언주역 인근 그 뒤편에 좀 뭐 약간 고바위도 있고 하긴 한데,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저렴하게 매입을 한 것 같습니다. 23년도 11월, 작년 11월에 이제 계약을 했고, 잔금을 올해 24년 11월로 해서 잔금 기간을 1년을 잡았고, 그 사이에 모든 인허가와 멸실까지 끝내는 조건으로 매수를 했습니다. 그래서 보통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 이제 세 가지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. 그래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고,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뭐 땅을 많이 파기도 하니까 땅을 파기 위한 굴토심의를 받아야 되고,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한 해체심의, 이 세 가지가 3대 인허가인데, 우리가 땅을 매입을 하고 나서 이 인허가 3개를 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들고 이자를 내게 되니까, 저희가 잔금을 1년 뒤로 미뤄서 그 안에 이 3개를 다 인허가를 받고 철거까지 끝내고 금융까지 다 알아보고 시공사까지 다 세팅을 해서 잔금을 친 시점부터는 바로 착공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세팅을 해놨죠. 이것도 이제 수강생분들 그리고 저희 시행법인이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공동투자 프로젝트인데, 에쿼티 자기 자본은 30억 정도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, 총 사업비는 9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땅값이 아까 54억이었고 저희가 예상하는 공사비가 얼마죠? 공사비가 대략 20억 중반대. 20억 중반대. 그 다음에 부대 비용을 한 10억 중반. 그렇죠. 이제 황금돼지 TV에서 얘기하는 부대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땅값이랑 공사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총 사업비를 이제 95억으로 했고, 거기에 이제 30% 정도는 자기 자본 가지고 하고, 나머지 한 70%, 적게는 60% 정도는 이제 금융권 대출을 일으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요거는 저희가 다 지은 다음에 약 120억 원 정도의 매각을 목표로 하고 있고, 그렇게 되면 이제 차익이 대략 20억 중후반대가 되겠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에쿼티 자기 자본금 30억 대비 약 80% 정도, 높으면 이제 뭐 100% 수준까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. 세금 떼면 뭐 남는 게 있냐라고 하는데, 세금은 다 내는 거잖아요. 근데 이제 명의가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달라지고, 또 개인도 내 소득이 기존에 뭐 얼마가 있느냐 거기에 따라 이제 세율 구간은 달라지는 거니까,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업성 분석을 하거나 할 때는 모두에게 이제 동일한 세전 기준으로 하고, 이제 각자의 사정에 맞게 세금을 내기 때문에 다 감안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거 위치는 논현동 172-23번지죠. 뭐 언주역 기준으로 그냥 뒤편에 있어요. 이걸 보신 분들은 뭐 입지가 안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, 공동투자의 특성이 뭐냐면 입지도 중요하지. 당연히 엑시트를 빨리 해야 되니까. 근데 그만큼 단기 차익을 내기 위해서는 땅을 저렴하게 이제 구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입지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저렴하게 매입했다, 이렇게 생각하고, 보면은 언주역에서 걸어서 대략 6, 7분 정도? 근데 제가 직접 걸어보니까 성인 남자로는 5분 정도 되고요. 뭐 이제 여성분들 천천히 걸으시면 7, 8분 정도? 주택가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주변에 근생들이 들어와 있고, 궁극적으로 저희 옆 필지가 대형 유튜버,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가 이제 사옥을 짓고 있는 그 현장이기도 합니다. 뭐 주택가기는 한데 신축 근생, 리모델링 근생 건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, 언주역 앞쪽으로 조금 이제 좀 공실인 건물들도 있기는 한데, 상품성만 좀 올려서 잘 지으면 사실 임대는 어느 정도 잘 나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저희가 예상한 임대료를 시장보다 좀 보수적으로 잡았어요. 굉장히 낮게 잡았죠. 10만 원 초반대로. 저희가 이제 주변에서 좀 보면 다른 중개법인들이나 아니면 PM사들이나 공동투자를 할 때 여기다 얼마에 사서 공사비 얹은 다음에 이거를 임대를 맞추면 수익률이 몇 프로니까 수익이 난다 하는데, 그때 예상 임대료를 좀 생각보다 높게 잡는 게 있어요, 공격적으로. 근데 저희는 반대로 좀 보수적으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수익이 날 만한 것들을 물건을 찾기 때문에 잘 되지 않을까,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게 이제 입지는 사실 조금 딸리는 건 사실인데, 필지 점수가 굉장히 좋죠. 6m 도로, 4m 도로를 접하고 있는 코너 필지기도 하고, 국도로를 접해 있어요. 여러 가지 이점이 있고, 그 다음에 경사까지 활용을 하면 공부상 지하 1층이 현황상 지상 1층으로 노출이 되는 설계가 가능한 건물이라 필지 점수는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아마 저희가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으로 일단 건축 허가를 진행하게 될 것 같은데, 그렇게 되면 지하 2층 빼고는 전부 지상에 노출이 되고, 그렇죠. 밖에서 봤을 땐 거의 8층짜리 건물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요 일대가 보면 거의 다 4, 5층짜리예요. 그래서 저희가 좀 상품성 강화를 위해서 외장재도 제가 고민했는데
왜 자신 없는 그런 웃음을 라임스톤으로 할까 한다. 요런 그렇지, 그렇지. 노란색으로 요즘에 화이트로 많이 하거든. 요 주변이 좀 회색이나 뭐 화이트 계열이 많아요. 그래서 독보적으로 높고 빵 뛰게 하려면 롱브릭이나 이런 것도 좀 유행이 타는 것 같고, 그래서 좀 원초적으로 관리가 쉬운 돌인데, 돌 중에서도 뭐 거창석, 뭐 화강석 이런 거는 좀 약간 무난하니까 라임스톤으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.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. 대표님 자꾸 자신 없어 하시는 것 같아요. 최근 설계 자료를 좀 보면서 디자인을 소개해드려보면 어떨까 싶거든요. 보통 이제 근생 건물을 지으면 상가 건물이 있고 오피스 건물이 있어요. 상가 건물은 예를 들면 뭐 생활 밀착형 상권이나 아니면 뭐 F&B, 술집, 노래방 뭐 이런 것들이죠. 뭐 카페까지 해서 뭐 주차장이 뭐 확보돼야 된다는 것보다는 도로에 많이 접해 있고 지나가는 유동인구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, 요거 입지 특성상 사실 오피스 건물이잖아요. 그렇죠. 상층부는 사실상 오피스로 쓸 수밖에 없고, 그래도 저희 바로 옆 건물이 주택가 사이에 위치한 그 편의점이 들어가 있는 건물이에요. 편의점, 미용실 바로 옆 건물이니까 한 개층 정도는 그래도 상가를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해야 되지 않나, 그렇게 착안을 해서 설계를 기획을 했습니다. 대부분의 층들은 이제 오피스이기 때문에 오피스에 특화해서 또 설계를 하고 있어요.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주차장이죠. 대부분은 1층 임대료를 많이 받으니까 상가를 많이 이제 기획을 하는데, 저희는 1층을 다 날려버리고 실사용자 입장에서 기기식보다는 필로티 주차가 더 편하기 때문에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아예 기획을 했고, 나머지는 오피스인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공용 화장실을 뺀다거나 도시가스를 이제 배관을 연결한다거나 뭐 그런 게 있는데, 이건 오피스이기 때문에 사무실로서 쾌적하게,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할 때부터 인테리어 설계까지 이 레이아웃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설계를 했죠. 층별 화장실 위치부터 해서 화장실 개수, 창문, 회의실, 책상과 그 통로들 다 깊이감을 고려해가지고, 요걸 쓰는 회사의 규모가 매출이 얼마인지, 그 다음에 임직원 수가 얼마인지, 거기에 이제 대표이사실이나 뭐 회의실, 탕비실, 대회의실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레이아웃을 좀 짰고, 설계를 맡긴 건축사 사무소는 시건축이라고 저희 라이브에도 몇 번 출연을 하셨었고, 그렇죠.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를 몇 번 드렸었죠. 그래서 그쪽이랑 지금 미팅을 약 4번에서 5번 정도 하고 있는 단계고, 이제 이번 달 중에 건축 허가가 접수가 될 예정입니다. 이제 요거 설계를 처음 시작할 때는 지상을 5개층만 할 생각이었잖아요. 그치. 설계를 하다 보니 일을 저질렀죠.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맥시멈 층수 제한은 7층으로 건축물을 기획하게 됐습니다. 이 주변이 다 4, 5층이에요. 근데 6층으로 하나 올리면은 조금 규모가 커지겠죠? 근데 6층으로 올리는 순간 이제 스프링클러를 해야 되는데, 그러려면 지하에 수조실이나 기계실이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하의 연면적을 또 뺏기기도 하고 공사비도 늘어나고, 그래서 6층으로 할까 고민했는데 또 제 스타일이 도 아니면 뭐잖아요. 좀 극단적이죠, 성격이. 할 거면 제대로 하자. 이왕 돈 쓰는 거 확 쓰자 해가지고 아예 7층으로 기획을 했습니다. 그 주변에서 그냥 압도적으로 그냥 높아 보이고 가시성도 좋게 이제 그렇게 기획을 했죠. 그 다음에 이제 층수가 높아지면 각 층에 공용부 공간이 또 약간 손실을 보는 그런 게 있어요. 근데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를 거야. 각 층마다 여러분 계단실이랑 엘리베이터실이 있잖아요. 아, 네. 요 공간이 만약에 합쳐서 막 5평 정도라고 하면 층마다 5평씩이 다 소모가 되겠죠. 그렇죠. 5층으로 했으면 요 5평씩 5개만 뺏기는데, 7층으로 하면은 6층과 7층에도 계단실과 엘리베이터실이 뺏기잖아요. 그러니까 10평이 날아가는 거야, 사실은. 실제로 쓸 수 있는 공간이. 그래서 시건축에서는 계단실을 외부로 빼서 아예 용적률에서 빼버린 거고, 이 엘리베이터도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해서 건폐율 용적률에서 빼버리니 층수를 올리면서 공용부에 대한 뺏기는 거를 바깥으로 해칭을 시키면서 전용부 공간 다 살리고, 그렇게 해서 좀 가치를 좀 높였죠. 외부 계단에 대해서 뭐 좋다 안 좋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뉘는데, 최선의 면적을 활용하고자 이제 이 방식을 채택을 했다,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보통 이제 계단실이 건물 내부에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런 장점은 있어요. 점심시간에 엘리베이터가 붐비니까 계단 이용하는 분들은 이제 빨리 가고 싶거나, 가족 전화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서 받기 좀 애매하잖아요. 그렇죠. 헤어진 여자친구 전화 왔다 뭐 이런 거. 그런 적이 많으셨나 봐요? 맞습니다. 요거는 아무튼 건축 허가를 2024년 5월에 아마 들어갈 것 같고, 철거 심의는 이제 곧 들어가죠. 이미 접수를 했고 이제 다음 주에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굴토 심의도 아마 지질 조사를 어제 했기 때문에 아마 인허가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, 그러니까 7월 달에 금융을 그때 알아봐서 잔금이 이제 11월로 돼 있는데, 인허가가 다 끝나고 나면 11월보다 조금 일찍 잔금을 칠 계획도 있습니다. 네, 대략적으로 가을 정도에 잔금치고 착공을 할 수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공사 기간은 보통 한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보고 있어요. 그래서 뭐 빠르면 올해 10월이나 11월에 착공을 하면 내년 여름에는 아마 준공이 되지 않을까.
아무튼 이런 프로젝트는 저희는 사실은 뭐 수강생분들이나 아니면 투자자분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뭐 유튜브에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내용보다 훨씬 더 깊은 내용, 어떤 업체를 만났는지, 업체와 미팅 내용, 업체의 명함, 그다음에 왜 이렇게 기획했는지 그런 디테일한 것들을 저희가 투자자분들이랑 한 달에 한 번씩 그 자료를 이만큼씩 해가지고 또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단순히 뭐 돈을 불린다 약간 그런 개념보다는 돈도 불리면서 이 경험치를 간접적으로 다 가져가고 궁극적으로는 혼자 나중에 개발을 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도 저희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. 이런 거 좀 유튜브로나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뭐 엄청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1년에 적게는 1개 또는 2개 정도 이렇게 하면서 꾸준히 투자하는 모습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